안녕하세요. 전영기TV의 전영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는 상당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하는데 동의를 받거나 관리처분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추정 분담금이 과연 얼마인가 라고 하는 소유자들이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 초창기에 실질적으로 개인 토지 등 소유자별로 추정 분담금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숫자이고 얼마든지 그 이후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초기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분담금을 고지를 해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동의 요건으로 분담금 부분이 사실은 거의 산정하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동의를 하도록 해서 나중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솔직히 그 금액이 안 맞는다 해서 동의의 내용을 취소하는 등 여러 가지 불협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5년도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5째 시간에는 이러한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을 완화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 완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은 그동안에 여기 법조문을 보시면 도정법 제9조 1항 제2호 2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 근거, 산출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당연히 추정 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별로 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내기 위한 용역업체를 또 선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업 초창기의 사업장들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수치가 실생활하고 맞느냐 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박스에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 제9조를 개정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4년도 12월 31일 날 본회의를 통과해서 아마 1월 달에 공포가 되면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12월 3일 날 공포돼서 시행되는 6월 4일보다 더 빠르게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은 나중에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정 입법 취지는 뭐 여러 가지 아파트 평형이 있다고 하면은 25평, 33평 또는 40몇 평 이 평형별로 큰 그룹을 나눠서 이럴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룹별 산출 분담금 추산액을 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정 분담금은요 분담금 추산액 또는 계략적 분담금 이렇게 용어가 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달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조문들을 찾아봤더니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법조문도 정비계획 수립 변경을 할 때의 분담금은 토지 등 소유자 별로 아니고 유형별로 나눠서 하되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은 분담금 추산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추정분담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정분담금은 언제 제공하냐면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하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할 때에 동의서 진구 시에 추정분담금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는 사업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받을 때 계략적인 분담금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는요, 여러분들 정비계획 변경 시, 수립 시에 추정 분담금을 내는 것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정비구역이 되고 또 추정 분담금 나오고 건축 심의 받아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하게 되면은 사업시행 계획에서 또 분양 설계를 통해서 규모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략적인 분담금으로 하고, 관리처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략적인 분담금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추정 분담금 또는 분담금 추산액 그리고 계략적인 분담금으로 명칭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는 정비계획에서의 분담금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리를 하는 입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담금의 그 구체적인 추산 방법을 어떻게 완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각각 사업 초창기에 해봐야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담금 유형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8 대책의 영향으로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은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고 또 주요 평형별로 지침으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또 다음에 지침이나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서의 변경을 통해서 또는 수립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부분도 개정을 하지만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요번에 24년도 12월 17일 날 시행이 이미 됐어요. 돼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인을 여러 가지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공공주택, 임대나 분양, 세부 유형을 바꾼다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의 사업 시행자를 예정으로 한다든지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요건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경미한 변경이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은 무슨 의미냐? 당연히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의 요인을 늘려놓게 되면은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여기 도정법에 보면은 9조 1항 2호 2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개정에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이 1호 2에 보면은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분담금도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산출 근거나 이걸 바뀌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실제로 경미한 변경으로 늘어난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 11호의 2, 12호의 3,
11호의 4, 그 다음에 12호, 이렇게 해서 많이 개정이 돼서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이거를 위한 감정평가를 선정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미한 변경도 들어가 있고 해서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뽑아서 또 산출 근거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Q&A 보면은 우리 도정법에 보면은 감정평가 업체는 법 74조 4항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선정하는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의 감정평가의 선정평가는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까지는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뽑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도정법 위반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